여기에서 미 정보보안사령부는 첩보를 위해서 인간의 증폭된 정신을 선택합니다. 1831년 500여 명의 영국군 1개 대대가 맨체스터 인근 브리튼 현수교를 발맞추어 통과하고 있었다. 이때 병사들이 동시에 발을 맞추어 진군하는 진폭이 증폭되자 다리는 요동쳤고 흔들림이 증폭된 다리는 붕괴했다. 이로 인해 2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의 원인은 진동이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증폭되었기 때문이었다. 계속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진동의 힘은 놀랍도록 크다. 이 세상은 모두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원자는 사실 진동하는 파장이다. 지난 영상에서 홀로그램 우주론을 이야기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따르면 파동입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관측 시에 붕괴돼서 하나로 정해지죠. 이 파동은 우주라는 이 장 전체에 작은 파동들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우주는 3차원 공간이잖아요. 이 파동들은 2차원에 기록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홀로그램 우주론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의 정보가 블랙홀에 들어가면 소멸된다고 여겼어요. 이건 근데 엔트로피 법칙 위반이죠. 이에 대해서 일부 물리학자들은 그 정보가 사건의 지평선에 저장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본 결과 그 정보의 크기는 블랙홀의 전체 부피가 아니라 이 사건의 지평선의 넓이에 비례한다는 게 밝혀집니다. 신기하죠? 3차원이 아니라 2차원 표면에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수면에 돌멩이가 떨어졌을 때 파장이 생기는 순간 이 수면을 얼려버린 것과 유사해요. 호수 전체의 정보가 이 수면의 잔 물결 얼음 조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얼음에는 이 호수 전체의 파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작은 조각으로 잘라도 파동은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은 어떤 파동의 일부인데요. 이 파동의 일부를 보고도 전체가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조각 안에 전체 정보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그램이라고 부르죠. 이 홀로그램의 홀이라는 말은 전체라는 말이거든요. 다만 이 조각이 작아지면 해상도가 떨어져요. 우리가 명확하게 그림을 전체를 보지는 못하게 되겠죠. 이렇게 우주가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요, 우리 우주가 홀로그램일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거고요.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 전체가 홀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즉 우주는 3차원이지만 수학적으로는 2차원의 홀로그램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는 우주가 아니라 블랙홀 내부에 존재하고 있고 이 우주를 둘러싼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우리 우주의 정보가 저장된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까 얼린 그 얼음 조각 있잖아요. 이 조각에 그냥 빛이 아니라 보강 간섭을 계속 해가지고 매우 강력해진 빛, 즉 레이저를 조사하면 이 평면으로부터 3차원의 세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홀로그램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우주는 뉴턴의 운동의 법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한순간의 물질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으면 그 이후의 위치와 속도도, 그 이전의 위치와 속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우주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빛으로 조사를 하면 우주가 홀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너무 먼 과거나 너무 먼 미래는 명확하게 보기 좀 힘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상도 문제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 우주를 홀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강력한 레이저를 조사할 텐데요. 무엇을 가지고 이 레이저로 이용할 것인가? 여기에서 미 정보보안사령부는 첩보를 위해서 인간의 증폭된 정신을 선택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영상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이걸 위해서 이 헤미싱크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군대에서 막 몇십 년 동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부사관으로 들어가도 기껏 몇 년이면 제대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위해서 헤미싱크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기술은 좌뇌와 우뇌의 주파수를 일치시킵니다. 오디오 신호를 양쪽의 귀에 입력을 시켜서 5년 정도 초월 명상을 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4에서 7Hz 정도의 진동수에 오랜 기간 노출이 돼도 유사한 상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의 서스펜션과 좌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진동수를 야기하는 경우, 즉 4에서 7Hz 정도의 진동수를 계속해서 몸으로 받는 경우, 혹은 4에서 7Hz 정도 진동수의 에어컨 소리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동의 축적 효과는 민감한 신경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치 쿤달리니 결과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참선을 20년 동안 한 사람은요, 꾸준하게 좌뇌와 우뇌의 주파수가 일치되는 이 헤미싱크의 상태를 15분 동안 혹은 그 이상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20년 동안 참선을 해야 헤미싱크가 15분 지속되는데, 이 헤미싱크 테이프를 들어보면 굉장히 쉽게 이 헤미싱크 상태를 유도해 내거든요. 참고로 헤미싱크 테이프는 이제 CD의 형태로 먼로 연구소에서 현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미싱크 테이프를 사용해서 포커스 3 형태로 진입을 하면 한 점에 집중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 이 집중한 에너지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전구처럼 와트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헤미싱크는 명상의 어떤 집중도와 명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증폭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이 전구는 다소 결이 맞지 않은 상태의 빛을 그냥 혼란스럽게 발산하는 데 반해서 헤미싱크 상태의 인간의 에너지의 흐름은 그 주파수와 파장이 총체적으로 결이 맞은 상태로 투영되는 태양 표면에서 발견되는 응축된 에너지의 10억 배에 달하는 레이저 표면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영상 초반부에 현수교를 무너뜨린 대대의 발걸음 맞춤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결맞음이에요. 이 결맞은 진동의 보강 간섭은 이렇게 엄청난 증폭 효과를 가집니다. 기껏 500명이 발을 맞춰 걸었을 뿐인데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한 인간의 정신이 가지는 효과도 이것과 같습니다. 이 3차원 세계를 일단 정신이 해석하고자 원하는 홀로그램 정보에 겹쳐놓고 나면 인간의 정신은 이를 인간이 만든 컴퓨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게 돼요. 이 게이트웨이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트웨이 실험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정신의 에너지 단위를 정지함을 야기하는 데 성공하는 만큼 인간 정신을 확장시키거나 바꾸는 데 성공하여 인간의 정신이 물리적 감각의 중재에 대한 의존 없이도 감각 인지에 의해서 접근이 불가능한 전 우주적인 홀로그램을 인지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지금 이 홀로그램 우주도 인정을 하고 있으며 이 먼로 재단의 게이트웨이 프로세스 효과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방법은 뭐 병사들을 가지고 훈련을 해봤겠죠. 마릴린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브람과 봄의 이론을 모든 초월적인 경험들과 초자연적인 사건들, 심지어는 정상적인 인지의 이상마저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게이트웨이 헤미싱크 프로세스를 통해서 초월적인 경험들도 설명이 가능하고 초자연적인 상황들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덧붙여서 그녀는 프리브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현재 그는 인간 의식의 신비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놀랍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홀로그래픽 모델은 뇌 연구를 이론 물리학과 결합시킨다. 이 모델은 정상적인 지각을 설명하는 동시에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경험 또한 자연의 일부라고 설명하며 그 초자연적인 개념을 제거한다. 즉, 이제 초자연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실제로는 초자연적이지 않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의 어떤 특정 발견들처럼
이 이론의 이 급진적인 방향의 재설정은 오랜 세월 동안 신비주의자들이 말해왔던 역설적인 말들을 갑자기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보고서는 이제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긴 홀로그램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후에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를 설명하는데요. 이제부터는 거의 헤미싱크 오디오의 매뉴얼로 여겨도 무방할 정도가 됩니다. 인간의 집중은 포커스 10, 즉 10단계를 거쳐서 포커스 12가 되면 확장된 인식의 수준이 되어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몸을 벗어나게 됩니다. 포커스 15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5% 미만이 달성하게 되는데요. 훈련 과정은 7일입니다. 멀로 연구소의 트레이너들은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결국은 포커스 15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요. 이 포커스 15는 그런데 과거로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포커스 21은요, 시공의 경계를 벗어나서 미래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포커스 21은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오랜 명상으로 자신을 컨디셔닝을 해온 사람이나 아니면 헤미싱크 프로그램으로 역시나 좀 어느 정도 연습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게이트웨이 방식은요, 다른 형태의 정신적인 자기 훈련보다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며 그 지평도 훨씬 더 넓어서 우리 사회에 참을성이 없고 결과 지향적이며 회의적인 실용주의자들마저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이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대에서 실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쓸데없이 이상한 명상 같은 거 시키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초능력 부대를 양성하는 중이에요.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충격적인 겁니다. 요가나 다른 정신적인 규율들이 평생의 수련을 요구하잖아요. 반면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적어도 최소한의 결과는 생성이 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물리과학적인 매개 변수의 관점에서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를 건전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 물리과학적인 매개 변수의 관점이라는 말은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이 됐다는 뜻이죠. 건전하고 합리적이라는 건 아침에 밥 잘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사고하는데 추론이 정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 게이트웨이를 제가 접해본 지는 이제 한 몇 달은 된 것 같아요. 몇 달은 된 것 같고, 물론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왜냐면 이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정신은 멀쩡해요. 정신은 멀쩡하고 오히려 굉장히 집중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신 자체는 멀쩡한데, 문제는 이 프로세스가 유체이탈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중간에 몸이 거의 가수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뭐 대낮에 그냥 하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30분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물론 이제 아마 최면의 어떤 방법을 좀 도입한 느낌인데, 순식간에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그 전까지는 몸이 거의 가수면 상태라서 생각보다는 아무 때나 막 훈련하기엔 쉽지가 않고요. 주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나 아니면 밤에 자기 직전에 이럴 때 하게 되죠. 아마도 밤에 자기 직전에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해본 결과는 굉장히 삶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먼로 연구소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마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이트웨이 헤미싱크의 어떤 추구점을 계속 깨닫게 되는데, 어떤 개인의 깨달음의 정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 보고서에는 한 21 정도까지, 그러니까 포커스 21까지가 보통 나오고, 이게 미래를 만나는 건데, 근데 실제로 게이트웨이 테이블에는 좀 더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포커스 27, 27단계까지 가요. 그 단계에서 계속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되게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중간부터는 뭐 난리도 아니에요. 막
이미 몸을 다 초월해서 하늘을 날고 있고 지구 한가운데까지 막 내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이게 우리가 우리 몸의 제약을 벗어나서 날아다니다 보면 되게 놀라운 일인데,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나 혼자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약으로 포커스 12에 도달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 포커스의 단계를 올릴 때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약으로 올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고 거기에만 이렇게 있고, 그렇죠. 어쨌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멋지게 살아가는 당신의 찬란하게 빛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응원단이니까요. 그레이트 라이프 치어리더 글리치였습니다.